그러면 챕터 제 4장이죠. 대리를 보죠. 그러면 이 대리에서는 보통 세 문제 정도가 나오니까요. 네 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 알겠죠? 잘 해야 되겠죠? 자, 1번 대리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돼 있네요. 1번 수권행위는 뭐냐?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죠. 이것은 불요식이죠.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단독행위니까 이것은 뭐다? 의사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이것은 비출연행위죠.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자, 수권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한다? 여러분요, 수권행위 하자는요, 이것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대리행위 하자죠.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수권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그 수권행위에 기한 대리행위는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런 봐봐요. 수권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 수권에 기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러면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요.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4번. 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의사결정, 즉 의사결정의 하자 여부도 대리인을 기준하고 사자의 경우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해요. 그래서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 여부도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5번은요.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겉모습, 외양은 겉모습이죠. 겉모습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를 제기하지 않고 방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뭐란다?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 여기에 있어 대리권 수요가 추단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권 수요가 추단되는 것은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사실상 용태가 뭐냐? 어떤 사람이 내 대리인도 아닌데 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그걸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마치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것과 비슷하잖아요. 실제는 준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 수요가 추단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냐면요. 수권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죠. 이 수권행위를 원인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권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된다 말은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건 뭐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위임을 주잖아요. 위임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위임에 의해서 대리권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대리권을 줄 수 있는데 반대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보통 위임장을 줬다고 하는 것은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으로 보통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위임계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언제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수권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대리권 수여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됐다? 그럼 대리권 수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것은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대리권의 범위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대리권의 범위란 말이죠. 이 대리권의 범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여러분요. 3번을 먼저 봐. 매매계약 체결, 2번이요. 매매계약 체결이죠. 2번하고 3번을 비교하되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권한이 있지만 체결의 대리권은 해제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계약 해제, 해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는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해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을 봐봐. 여기는 계약 체결이죠. 체결과 이행이죠. 체결과 이행이니까 체결에 대해서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행은 등기까지 하고 와라. 잔금을 받고 등기를 해주고 와라 이 말이죠. 이때는요. 매매대금의 지급기를 뭐 해줄 수 있다? 연기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2번, 3번, 5번이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1번은요.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던 건데요. 임의대리권이죠. 임의대리권은 내가 의사만 표시한다. 능동,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아야 되죠.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이 말이고요. 자, 4번은요. 예금이죠. 그러면 예금을 하고 오라 했지. 극과 극은 안 돼. 예금을 하고 오라 했는데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그 예금을 처분한다.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오라 했는데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한다. 이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극과 극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는 데는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이면 뭐한다? 요하지 아니한다. 왜요? 우리가 이것은 왜 그러냐?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대리행위로 인한 대리효과, 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죠.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행위 능력자만 요하지 않죠. 이것과 비교된 게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는 이것은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본인은 원래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이 책임지죠. 대리인이 책임을 지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하고 유권 대리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2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보존행위는 뭐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한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부패한 음식물을 처분한다. 가옥을 수선한다. 이런 것들을 다 뭐냐? 보존행위라고 하고 그러한 보존행위는 본인의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개량하는 행위만. 여기서 만자를 썼죠?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봐봐요.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보존행위와 그 다음에 이용개량 행위만. 그건 맞아? 만 할 수 있대. 그건 맞아? 근데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돼.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뭐라 해야 돼요? 보존행위를 그래야 돼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건 맞아? 보존행위만 이 만자를 쓰려면 보존행위하고 이용개량행위를 다 집어내야 돼. 이렇게 보존행위와 이용개량하는 행위만 이렇게 다 넣었을 때는 만자를 쓰고 그렇지 않고 보존행위 하나만 얘기할 때는 만 그러면 안 되고 보존행위를 알겠죠? 보존행위를 이렇게 이용개량행위를 이렇게 둘 다를 더 집어넣으면 만 이렇게 아시겠죠? 3번 복수의 대리인이 있다. 여러 사람이 있죠. 대리권이 그러면 각자가 대리하죠. 각자 대리라. 공동 대리 틀렸죠? 각자가 대리한다. 4번 의사표시록이 의사의 흠결. 여러분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사의 흠결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해요. 109조까지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죠. 비진이 차고 비진이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차고까지 사기나 강박을 뭐란다? 110조죠. 이것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을 표준한다. 대리인.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다른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의사표시록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는 본인을 표준한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 달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딱 하나. 그래서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는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은 본인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해서 봐봐. 여기서 임의 대리하면 큰일 나. 이걸 법정 대리는 그 책임 뭐냐?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을 진다면 무과실 책임을 진다면 여기 복대리는 선임한다. 여기서 제한이 없죠. 여기서 언제든지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 법정 대리는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복대리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알겠죠? 이때는 무슨 대리다?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한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4번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는 행위 능력자 틀렸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대리 그러면 거기서 유권 대리를 얘기하죠. 이때는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왜? 대리행위의 모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한다?
대리인에게 기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 틀렸죠. 2번 법정 대리권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대리인이 사망한다. 그럼 우리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적인 거 본인은 뭐다?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은 뭐다?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3번 원인된 법률관계죠. 이것을 위임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로 위임계약이요. 그래서 위임계약이죠. 계약. 이 계약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러면 위임계약이 종료됐다 이 말이죠. 종료되면 대리권을 소멸하죠. 그런데 종료되기 전이라도 숙권행위를 처리해. 본인이 숙권행위를 처리하죠. 그러면 이미 대리권은 소멸하죠. 그래서 이 숙권행위를 뭐란다? 단독행위라고 하고 이 위임계약을 계약이죠. 계약과 단독행위를 뭐란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을 무슨 대리가 한다? 임의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럼 여기 보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것을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를 어떻게 표시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을은 갑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그러면 갑과 을은 무슨 관계다? 대리관계죠. 대리관계의 표시이다. 대리관계 표시 다른 말로 뭐다? 대리행위의 표시이다. 그래서 대리관계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대리관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대리관계 표시 이것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은 보니까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슨 말이다? 처음부터 대리인이 처음부터 위임장을 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위임장을 제시했으면 상대방은 내가요 대리인 것을 이미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계약서 쓸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을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리인 자신이 책임지지 않죠. 누가 책임진다?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이죠. 입찰은 경매죠. 동일 물건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1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래서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이 말은 한 사람이요. 물건은 하나인데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을한테 이 집을요. 자기한테 경매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A한테 경락을 받아주면 B한테 안 되고 B한테 받아주면 A한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여기서요. 무효라고 그래야지 무권대리다 그러면 안 돼. 원래 공동대리를 위반하거나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무권대리가 돼서 유동적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판례가 그냥 무효이다. 아무 말 없이 무효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를 의미하거든요. 확정적 무효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무효다 그랬지 무권대리다 그러지 않았다. 아시겠죠?